극한 1번에 보면 개념 설명에 이 극한에 대한 정의가 설명되고 있어요. x가 화살표 a 일단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를 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을 하나 새로 꺼내놓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자, 무엇보다 처음에 이루어져야 될 게 이 용어에 대한 이해인데 처음 배우는 단어는 단원이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죠. 근데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문제를 푸는 거는 아무래도 좀 곤란할 겁니다. 처음에 기억해야 될 게 이거에 대한 이해입니다. x 화살표 a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선생님? 이거는 x 값이 점점 a 값에 무한히 가까워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x 값이 점점 a 값에 무한히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을 보통 x가 a로 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x가 a로 갈 때라고 표현해요. x 화살표 a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 값이 내가 목표하는 값 이게 x 값 여기는 a 값이 어떻게 보면 목표 값이에요. 내가 목표하는 값이 a인 거야. 그럼 a로 점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준비한 목표값 x는 2라고 칩시다. 그럼 x값이 점점 2에 가까워지겠지. 2라는 값이 여기 있어요. 근데 2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시작의 위치를 꼭 여기라고 정의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시작을 1.9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좀 더 2에 가까워지려면 여기 1.9, 1 있겠죠? 됐나요? 좀 더 가까워지면 1.9, 1.99라고 합시다. 9가 있겠죠? 그럼 1.9, 99도 있겠죠? 좀 더 가까워지면 1.9999, 좀 더 가까워지면 1.99999 이런 식이겠네. 점점 한없이 2에 가까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x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보다 좀 더 큰 값이 있어요. 2.1 됐나요? 좀 더 2에 가까워집니다. 2.09 2.01로 할까요? 2.01 그럼 좀 더 가까워지면 2.001 좀 더 가까워지면 2.0001 좀 더 가까워지면 2.000001 이렇게 되겠죠. 얘는 분명히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x값이 점점점 a값에 한없이 무한히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호를 이렇게 쓴다. 되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죠? 자,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fx는 함수식이 있는데 얘가 x 플러스 1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x값을 제가 만약 한없이 2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렵니다. 그때 fx값은 어디에 점점점 가까워지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값을 1.9에서 시작한다고 칩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9가 시작점은 아닙니다. 그냥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에 아주 가까운 숫자에서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통 2에 근방, 수학적으로 2에 근방이라고 하거든. 근방이 아니고 근방. 2에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2에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값에서 점점 2에 가까워지는 그 2의 근방을 말하는 건데 적당한 수치가 우리가 보통 1.9로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x값이 1.9라고 합시다. 그럼 그때 y값은 얼마죠?
1.9 1을 더했으니까 2.9가 되겠죠. 근데 좀 더 x값이 2에 가까워져요. 1.99. 그럼 fx 값은 2.99, 1.999, 2.999. 이런 식으로 점점 한없이 x값이 어디로? 2라는 값에 무한히 가까워지면 나중에 이 fx는 점점점 어떤 값에 매우 가까워지겠죠? 3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됐습니까?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x값이 무한히 혹은 한없이 2에 가까워질 때 fx는 무한히 뭐에 가까워지죠? 3에 가까워진다. 이 말을 너무 말이 길지 않습니까? 수학적 기호가 좀 필요하다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기호를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극한이라는 기호입니다. 이 리미트, 무한이라는 뜻이죠. 무한. 뭐라 표현하냐면 리미트라고 쓰고 리미트 앞자리에 세 글자만 따요. LIM 세 글자만 쓰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쓰냐는 아무래도 선생님도 예전에는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 막 하는데 글씨가 자꾸 이상해져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게 제일 정자체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알아먹기만 하시면 됩니다. 리미트 x가 한없이 2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기로 했죠. x 화살표이. 이렇게 때는 x가 2에 점점점 가까이 갈 때, x가 2로 갈 때, 간단히 표현하면 x가 2로 갈 때, fx, 이게 무슨 말이죠? x가 점점점 2로 갈 때, 함수 fx는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지면 이게 뜻이에요. 다시. x값이 2에 점점점 가까이 갈 때, 함수값 fx는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럼 답은 당연히 뭐라고 써야 되죠? 3이라고 쓰는 겁니다. 선생님, 3에 가까이 가는 거지 3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3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x가 2가 아니고 이건 x는 2입니다가 아니잖아. x는 2입니다가 아니고 x가 2에 무한히 가까운 숫자인데 x가 무한히 2에 가깝다는 숫자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2에 아주 가까운 2에 가까운 숫자가 뭔가요? 1.9? 1.99? 1.999? 이 끝이 없잖아. 현재 수학으로서는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숫자 중에 2에 아주 가까운, 2에 매우 가까운, 정말 2와 바로 옆에 근접하고 있는 숫자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호로 대신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 fx도 3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3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라는 표현인데 그 가깝다는 표현을 뭘로 쓰는 거냐면 이 리미트로 쓰는 겁니다. 한없이 3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 자체가 x가 2에 점점점 다가가면 fx는 어떤 값에 점점점 한없이 다가갑니까? 라는 뜻이기 때문에 답을 쓸 때는 그냥 3이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죠. 3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 기호 자체가 어느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 겁니까? 물어봤으니 3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답을 3으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3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극한값이 3인 거지 함수값이 3은 아니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자, 이랬을 때 이 3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x값이 2에 한없이 다가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함수 fx의 극한값 혹은 3으로 수렴한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함수 fx는 3이라는 극한값을 갖고 혹은 그 극한값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집니까? 라는 뜻으로 두 글자로 수렴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3에 수렴합니다. 그러면 함수의 극한값은 3에 무한히 가까이 다가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거기에 대한 표현들이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함수 fx에서 x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아까 말씀드렸죠.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했죠. 네. 그때 fx의 값이 일정한 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일정한 하나의 값이 되면 됩니다. 두 개 이상의 값이 되면 안 돼요. 일정한 하나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 fx를 그 특정 값 l에 수렴한다 라는 뜻은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수렴한다 라고 말하고 그때 그 l을 x값 a에서 극한값 또는
줄여서 그냥 극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x값이 a에서의 극한값 혹은 x값 a에서의 극한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호 있죠? x값이 a로 갈 때 함수 fx는 l이라는 값에 수렴한다 혹은 l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이고,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기호보다는 이 기호를 훨씬 더 많이 쓰니까 그래도 읽을 줄 아셔야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x값이 a로 한없이 갈 때 fx는 l이라는 값에 화살표 그 값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뜻이에요. 됐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게, 그럼 선생님 이 l이라는 값은 극한값이니까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뜻만 있나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도 있는데, 또는 그 말 말고 그 값이다 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 값이다. 아까 선생님 예를 드신 거 보면 x값이 1.9일 때 함수값은 거기다 1을 더한 값 2.9로 예를 드셨지 않습니까? 그럼 1.99면 2.99, 1.999면 2.9999. 그럼 나중에 결국은 x값이 2가 아닌 2에 가까이 가는 값이므로 fx도 3이 아닌 3에 가까이 가는 값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값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요? 아까 예를 들었던 거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보시면 이런 예도 있어요. 밑에 있는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 만약에 그 함수가 상수함수라면이라는 뜻이에요. 상수함수라는 뜻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예 말고 다른 예로. 우리가 좀 전에 fx를 뭐로 뒀었냐면 좀 전에 이걸 뒀었죠. x 플러스 1. 근데 이 x값이 점점점 특정 값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체 함수값도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졌던 것 뿐이야. 근데 만약 내가 어떤 함수값을, 이번엔 gx를 그냥 5라고 해봅시다. 만약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값이 무엇입니까? 라면 답이 5입니다. 근데 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x축, y축, 원점. gx는 5라는 거는 상수함수죠. 그렇지? x축 평행하며 위로 다섯칸 평행이동안 이런 상수함수예요. 그렇죠? y는 5. 물론 여기서는 gx는 5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는 x값이 2든 2가 아니든 0이든 2든 1이든 3이든 항상 함수값은 얼마가 되죠? 5가 됩니다. 5. 2에 가까이 갈 때나 2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나 2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나 2일 때나 어차피 함수값은 5예요. 이건 5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함수값 자체가 5인 거지.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함수의 극한값이 5가 되면 이 x값이 점점점 2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은 5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5인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특정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값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옳다는 뜻이에요.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그 값이다라는 거죠. 다만 위에 있는 거는 그래프가 이랬었던 거죠.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직선이었죠. 좀 밑으로 내렸을까요? 밑으로 좀. y는 x 플러스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x절편 마이너스 1, y절편 플러스 1. 근데 x값이 점점점점점점 2에 가까워져요. 2라는 값에. 근데 2라는 값에 가까이 갈 때 왼쪽에서 점점점점점점 2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여기서 나타나죠. 그럼 결론은 무엇을 목표값으로 보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함수값 얼마인가요? 3이죠. 3이라는 함수값을 보고 이걸 목표값을 보고 그쪽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점점점 다가가는 겁니다. 얘는 점점점 다가가다 보니까 그 값이 아니고 그 값에 가까워지는 게 맞는데, 그치? y값은 느낌상 보면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 y값은 아래에서부터 3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함수값, 여기는 함수값, 여기는 함수값, 여기는 y값, y값, y값 하다 보니까 점점점 아래에서부터 3쪽에 가까워져서 얘를 목표값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가까워지는 게 맞지만 위에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그 값이라고 표현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되셨죠? 자, 밑에 또 역시 새로운 기호가 나오죠. 한 번쯤은 접해봤을 기호긴 한데 이 팔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모양이죠. 이 모양을 보통 무한대, 한글로는 무한대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야. 이거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뭐죠?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무한히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어떤 특정 숫자를 이건 지칭할 수 없는 값이에요. 그 지칭하는 순간 네가 알고 있는 숫자는 가장 큰 값이 존재한다고 치자. 예를 들어. 그럼 그 값을 지칭하는 순간 걔보다 더 커진 값이에요. 더 커지고 있는 값. 그러니까 얘는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그럼 반대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부르며 얘는 무한히 작아지는 상태예요. 무한히 작아지고 있는 상태. 얘보다 더 작은 숫자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뭐 기호를 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팔자, 이렇게 팔자를 옆으로 눕혀서 쓰시면 되고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함수 fx에서 x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하고 이것을 다음과 같은 기호로 나타낸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위에 좋은 예가 있었는데 만약 y는 내가 x분의 1의 함수를 그린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죠.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유리함수이기도 합니다. 얘는 점근선이 x가 0이 될 수 없고 y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0,0을 지나지 않는 x축, y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쌍곡선 형태를 그리죠. 그림이 이렇게 그리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됐니?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뭔가 이런 걸 아까 이 기호 있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무한히 커질 때라는 뜻이지. 그때 fx는 이걸 fx라 칩시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은 거죠. x값이 무한히 커지면 함수 fx의 함수값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간단한 겁니다. 기호 따라하는 게 이 그래프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x값이 여기서 점점점 어떻게 하죠? 무한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함수값은 여기 있는 함수값 여기 찍히고 여기 있는 함수값 여기 찍히고 여기 있는 함수값 여기 찍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로 가죠? 이 함수값은 0이 되는 거야? 아니면 0이 아주 가까워지는 거예요? 0이 아주 가까워지더라는 얘기죠. 선생님 이 값은 무한히 0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 여기는 L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극한값. x값이 무한히 커질 때 함수 fx 극한값 혹은 극한이라고 말하며 혹은 0에 수렴한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수렴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한다고요?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말도 있지만 뭐도 포함한다고? 그 값이다 라는 말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내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런 표현들입니다. x값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어떤 x값이 특정 값에 가까워질 때 마찬가지겠죠. x값이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점점점 작아질 때 그러니까 무한히 왼쪽으로 진행될 때 그래프가 어떤 함수값에 달하고 있는 무한히 다가나요? 그걸 이제 따져보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를 기호로 나타내고 읽을 때는 무한대로 읽는다라고 책에도 다 설명되어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는 있어요. 아니, 매번 이렇게 숫자가 커지지만, 그러니까 매번 어떤 특정 숫자에 가까워지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책에 얘가 들어있죠? 이 예를 그냥 이 그림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런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 칩시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얘가 x값에 점점점점점점 한없이 다가갈 때 그때 함수의 극한값은 x값이 여기 있을 때는 함수의 극한이 여기 있고 x값이 여기일 때는 함수값이 여기 하는데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는 이 선을 정근선으로 이 그래프가 무한히 커지고 있잖아. 나중에는 이 x값이 그 x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계속 값은 위로 무한히 커지겠죠. 이런 경우는 선생님 이런 경우는 그냥 쉽게 말하면 x값이 a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간다고 봐야 되죠? 무한히 커지고 있으니까 무한대로 간다 말할 수 있겠네. 그럼 선생님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어떤 특정 값 하나에 가까이 가야지만 수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까? 맞습니다. 어떤 특정 값 하나에 그게 양이 됐든 음이 됐든 유리수가 됐든 무리수가 됐든 어떤 특정 값 하나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보통 수렴이라고 하고 얘처럼 무한대는 다시 말하지만 숫자가 아닙니다.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값인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수렴한다 말하지 않고 수렴의 반대 단어인 발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산, 수렴의 반대입니다. 어떤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 반대가 발산입니다. 아셨죠? 수렴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다는 뜻은 간단히 말하면 발산한다는 뜻이에요. 발산하지 않는다는 뜻은 간단히 말하면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둘 중 하나입니다. 수렴하든지 아니면 발산하든지.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수렴하지도 않고 발산하지도 않고 이런 건 없어요. 수렴하든지 아니면 발산하든지. 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럼 수렴이야. 그럼 그게 아니면 어떤 모양을 갖든 간에 발산이에요. 아시죠? 얘는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거나 반대로 밑에 있는 건 무한히 작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산이라고 하는데 근데 선생님 이거 함수의 극한값 오른쪽에 이렇게 무한대기호를 쓰게 되면 이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함수의 극한이 무한히 커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데 이걸 한글로 쓸 수 없다 보니까 그냥 기호로 무한히 커집니다. 따라서 무한히 커지니 한 값에 다가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를 발산이라 부릅니다. 아셨죠? 얘는 무한히 커진다. 혹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말하시면 돼요. 무한히 커진다 혹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럼 얘는 무한히 작아진다. 함수의 극한은 무한히 작아진다. 혹은 함수의 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뜻은 이건 값이 아니다. 알겠죠?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극한이 존재할 때는 수렴할 때는 보통 극한이 존재합니다라고 말하지 그냥 표기법상에는 발산한다는 말을 썼다는 자체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옆에다 무슨 마치 답을 쓰니까 이게 극한값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극한값이 아닙니다. 극한값은 수렴할 때가 극한값이고 수렴하지 않는 발산은 극한값이 없는 겁니다. 그냥 표기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자, x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때, 그러니까 한없이 커질 때 혹은 한없이 작아질 때인데, 이건 아까 비슷한 표현인데 그냥 그래프만 좀 달라진 거예요. 아까는 어떤 특정 값에, x값이 어떤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x값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함수값, y값이 무한히 커질 때나 무한히 작아질 때를 봤다면, 얘는 또 어떤 x값이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겁니다. 이차 함수 지금 폼수량 들어갔죠? x값이 무한히 커져요. 그럼 y값도 무한히 커지겠죠. 그 기호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혹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는 무한히 커집니다. 네. 역시나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기호에 대한, 이거 여기서는 근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호에 대한 어떤 표기법을 다양화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지금 느끼신 것처럼 특정 값에 가까이 가네? 그럼 x가 a로 갈 때라고 쓰고 무한히 커지네? 그럼 x는 무한히 커질 때, 무한대로 갈 때. 그 fx는 어떤 특정 값을 가지면 수렴, 그렇지 않으면 발산. 근데 지금 발산의 형태 중에 하나인 무한히 커진다, 무한히 작아진다 이걸 보고 계신 겁니다. 나중에는 그게 아닌 꼴도 보게 돼서 뒤에 아마 나오실 거예요. 응? 이건 누가 여기다 뭘 써놨나? 이게 가능하냐 이게? 선생님도 다운받은 건데 이게 누가 뭐 써놨나 봐. 써놓은 거를 PDF에 옮겨놨나 봐요. 그랬나 봅니다. 네, 재밌네요. 이런 경우도 처음인데. 자, 가볍게 한번 봅시다. 가볍게. 필수예제 1번 문제. 다음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지금은 함수의 그래프에서 구하죠. 나중에는 함수 그래프 굳이 그리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해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런 함수, 여기 있는 함수들은 우리가 다 그릴 수 있는 함수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걸 그릴 수 있다고요? 아우, 왜? 다 배웠어요. 다 배운 거야. 함수 fx는 x분의 2, 무슨 함수죠? 유리함수, 반비례. 그럼 원점을 지나지 않으며 분자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1, 4와 3, 4 방향을 지나는 직각 쌍곡선. 됐나요? 원래는 이렇게 그려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걔를 뭐 했나요? 뒤에는 숫자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원래 점근선은 어디 있었나요? 원래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점근선이죠. 근데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점근선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겠죠. 그럼 y축은 그대로 점근선이 세워져 있는데 x축만 점근선이 밑으로 3칸 내려온 겁니다. y는 마이너스 3. 그럼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다시 직각 쌍곡선 형태겠죠. 얘를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이런 상태의 직각 쌍곡선 형태가 그려지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x값이 2에 점점 x값이 어디가 2죠? 여기쯤 2라고 칩시다. 얘쯤 2예요. x값이 2에 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 함수의 값은 여기를 좀 확대시켜 봅시다. 여기를 확대시켜 보면 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x값이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2라는 x값. x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럼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말하면 여기쯤에 함수의 목표값이 있는 거죠. 함수값의 목표값은 여기 있어 보여요. 근데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이 2의 왼쪽에서 2로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함수값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겠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을 만약에 내가 좀 이따 나올 테니까 만약 식으로 표현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리미트 x가 2의 왼쪽에서 다가가는 겁니다. 이걸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좌극한이라고 배울 거예요. 어차피 같이 배울 거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니고 뭐 꼭 뒤에서 배울 내용은 아니니까 x가 2로 한없이 다가가는데 2의 왼쪽에서 2보다 작은 쪽에 다가갈 때는 2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기를 써요. 그럼 이건 2 빼기가 아니고 2의 좌극한이라는 뜻입니다. 2의 왼쪽에서 이쪽으로 한없이 다가갑니다 라는 뜻이죠. 그럼 그때 이 함수값은 2를 집어넣어서 나는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함수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나요? 작은 쪽에서 다가오나요? 잘 보셔야 됩니다. y값이야. y값이 점점점 다가오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나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나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에서야. 위다, 위. 헷갈리나요? 마이너스 1의 위쪽이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야.
안 그래? 간단히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1보다 y값이 마이너스 1보다 위에 있다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라는 얘기잖아요. 큰 값에서 점점 다가올 때는 극한값 오른쪽에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1의 우극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2의 오른쪽에서 점점점 한없이 2에 다가간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함수값은 점점점 아래에서부터 위로 어디를 목표를 보고? 마이너스라는 함수값을 목표로 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겠죠.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을 쓰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값이 2로 가는데 2보다 오른쪽 큰 값에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2의 우극한이라고 표현하고 그때 함수값은 점점점 어디를 목표로 보고 가는가 보면 마이너스 1을 목표로 보고 가고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에서 마이너스 1 쪽으로 올라온다는 뜻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 표현을 어떻게 쓸 거냐면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오른쪽에다 마이너스 교처럼 이렇게 붙여놔요. 읽을 때는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쪽으로 옵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근데 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는 좌극한이 2의 좌극한이나 2의 우극한이나 어쨌든 목표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뭐라 부른다고요? 수렴이라고 말한다. 왼쪽에서 올 때나 오른쪽에서 올 때나 그래프가 하나의 목표값을 보고 다가오지 그 목표값이 똑같은 값이야. 그럼 그때 걔를 수렴한다 표현하고 그때 극한값을 통칭해서 리미트 x가 2의 왼쪽이든 2의 오른쪽이든 구분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한 값에 모이는 거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쓸 때는 좌우 극한을 표시하자 그냥 2라고 써요.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관계없다는 뜻이죠. 어차피 한 곳에 모이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x값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 1에 수렴합니다. 혹은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표현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2번. 선생님, 이런 거는 1차와 2차의 분수 형태인데 저희가 이런 걸 배운 적 있나요? 이것도 유리함수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둡니다. 근데 이건 인수분해 아니다. 유리함수가 아니고 인수분해가 되네요.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랑 지워지지 않나요? 여기 마이너스 3이고요. 지워지지 않나요? 그럼 뭐가 남죠? x가 x-이라는 함수식을 갖게 되네요. 그럼 x-2면 기울기 1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2, x절편이 플러스 2인 직선이 되겠죠? 거기서 x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어떤 특정 값에 점점 가까워진다면 이라는 뜻이죠.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의 목표값이 어디 생기냐면 여기 생기죠. 근데 그 함수값을 알고 싶으면 그냥 함수식에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5라는 함수값을 갖게 될 텐데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오게 되면 함수값은 마이너스의 아래에서 마이너스 1 쪽으로 이렇게 점점 올라오고 있고 이 값을 목표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오른쪽에서 만약 함수값 x값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5의 위쪽에서 마이너스 5를 바라보고 이렇게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3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어차피 똑같은 함수값을 갖네요. 똑같은 값을 목표치로 보고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하나의 목표값을 보고 서로 다가올 때 그때 얘를 함수의 극한값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기호로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이 왼쪽에 대한 표현은 뭐라 쓰죠? 굳이 왼쪽만 따로 쓰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함수 fx는 마이너스 5의 아래쪽에서 마이너스 5 쪽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작은 쪽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5의 좌극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의 오른쪽 우극한에서 만약 온다면 함수 fx 극한값은 마이너스 5의 우극한이 되는 거죠.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큰 값에서 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5의 양의 방향에서 점점 다가옵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무리함수 3번 문제는 무리함수죠.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시작점 위치를 찾는 방법은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2분의 1, 그때 y값 0 이해가 시작점이에요. 걔를 가지고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 오른쪽
루트 앞에가 플러스, 위로. 이 점을 시작점으로 오른쪽 위로 하는 반쪽짜리 포물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죠. 됐네요. 자, 근데 이제는 문제가 x값 1이랍니다. 1이면 2분의 1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겠죠. 1을 기준으로 점점점점점 여기 있는 1을 기준으로 점점점점 왼쪽에서 혹은 오른쪽에서 1쪽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함수 값은 이 값에서 아래쪽에서 이 값의 위쪽에서 점점 얘를 목표값으로 보고 다가오겠죠. 그 목표값이 얼마인가요? 그래도 1 집어넣으면 될 테니까. 그래도 1 집어넣으면 루트 2-1이니까 1이네요. 네, 1. 됐죠? 왼쪽을 표현할 때는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 그때 함수의 극한은 이 값 1보다 아래쪽에서 1의 좌극한에서 다가오는 거죠. 그럼 여기를 쓸 때는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우극한일 때, 그때 함수의 극한은 1보다 큰 쪽인 1의 우극한에서 다가온다 라고 말하면 그냥 가능하겠죠. 물론 이렇게 쓸 때는 좌우 극한을 구분해라 혹은 구분해 써야 될 때만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극한값은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1에 다가오는 거니까. 이렇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 네, 여기 뭐 쉬우니까 그냥 일일이 문제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따 풀어보시고. 다음 극한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시오. 자,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사실 그려보지는 않았었어요. 한 번도.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려는데 안 그려봤는데요? 지금은 미분을 안 배운 상태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그리려면, 첫 번째는 x값이 될 수 없는 걸 따져봐야 돼요. x값은 뭐가 안 되죠? 마이너스 1이 안 됩니다. 그럼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렇죠? 아, 선생님, 저희가 아까 좀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이거요. 2번 문제. 2번 문제 이거요. 이거 분모가 0이 될 수 없지 않나요? 0이 될 수 없죠.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약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x 플러스 3이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분모가 x 플러스 3이 지금 x값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x값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게 분모가 0이 될 텐데, 다시 말하지만 x가 마이너스 3인 게 아니고 마이너스 3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치? 일단 마이너스 3이 아니므로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남는 게 그려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일 때 x 마이너스 2죠. 얘는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안 했네요.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값을 얘가 같나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값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왜죠? 마이너스 3은 이 식의 구조에 존재하지 않는 함수값이에요. 이게 존재하면 아까처럼 미리 약분도 안 됐을 때 이런 관계식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빈 동그라미인 거예요. 빈 동그라미. 이해했니? 선생님 조금 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죠? 마이너스 3의 왼쪽에서 다가온다고 가정하면 함수의 극각값은 여긴 이 값이니까 누구였나요? 마이너스 5였죠? 마이너스 5를 보고 다가오는 건데 마이너스 5라는 값이 없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5를 보고 다가오고 있는 건가요? 마이너스 3이 오른쪽에서 많이 온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3이 위쪽에서 내려오게 마이너스 5이 위쪽에서 내려오긴 하는데 마이너스 5를 보고 오는데 마이너스가 없다면 이건 극한값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함수의 극한을 보는 거야.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x가 마이너스 3에 점점점점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점점점 무한히 어떤 값에 가까워지느냐 물어본 거지 그 값을 구하라는 건 아니었잖아. 마치 이런 내용과 같아요.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는 겁니다. 여기 편의점이 있어. 여기 CU. 화학 원자에 CU가 있어요. 근데 재성이랑 민이가 서로 만나기로 했어. 근데 둘이 서로 반대 방향에, 편의점을 기준으로 서로 정반대 방향에 서로 집이 놓였다고 칩시다. 그럼 민이가, 재성아, 나 지금 편의점 쪽으로 가니까 너 그쪽으로 와. 마치 이게 편의점에서 본다면 좌극한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재성이는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극한의 개념인 겁니다. 됐니? 됐어. 그럼 두 사람한테 물어봐. 야, 니네 어디서 만나기로 했니? 그러면 편의점이요. 라고 말하잖아. 근데 그 순간 편의점을 보니까 편의점에 손님이 아무도 없고 직원도 없어. 빈 가게야. 그럼 니네는 서로 목표한 약속 장소가 편의점이 아닌 거예요? 편의점이잖아. 니네가 편의점에 들어갈 건 아니야. 그냥 편의점이라는 건물에서 만나기로 했을 뿐이지 편의점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편의점에 손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니네가 만나기로 한 장소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얘가 그런 느낌이야. x값 마이너스 3의 좌극한, 마이너스 3의 우극한. 그럼 함수값은 마이너스 5를 목표값으로 보고 다가오는 거지 그 목표값 안에 함수값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약속 장소를 물어본 거지 약속 장소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는 얘기야. 색칠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는? 극한을 물어볼 때는. 극한을 물어볼 때는 그 함수값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 왜? 편의점에 손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 상관없어. 왜? 니네들은 편의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디서 만나냐라는 그 건물의 이름이 중요한 거지 그 건물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본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지금 쟤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 거죠? 일단 x값은 마이너스라는 값을 못 가지겠죠. 그러면 0이 될 테니까. 그럼 마이너스라는 값은 함수식에 존재하지 않는, 함수 그래프 안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 뭐가 되죠? 점근선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돼요. 되니? 그리고 x의 0 한번 집어볼까요? x의 0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 나와요. 됐니? x에 1 집어넣으면 분모가 2가 되고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얘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겠네? 한 이 정도? x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1, 좀 더 위로 올라오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분의 1, 좀 더 위로 올라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점점점점 무한히 위로 솟구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왼쪽은요? 이거 그냥 어느 정도는 수치를 안 집어넣어도 감을 알아야 되는데 이 x값이 마이너스 한 값을 못 갈칠 거 아니야.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오른쪽 위로 간다면 당연히 왼쪽 아래로 가겠지. 맞나 안 맞나? 안 만나겠죠. 점근선이 어떻게 만나요? 그죠? 한없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갈수록 그래프 값은 함수 값은 점점점 무한히 작아질 거란 얘기예요. 수치를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적당히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값 중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거 집어넣으시면 점점점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왼쪽에서는요?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제곱은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네? 이쯤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얘를 기준으로 서로 뭐죠? 좌우 대칭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보나 마나 그렇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물어본 거는 x값이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함수식에 대한 극한값은 점점점 무한히 작아지네요. 따라서 극한값은 없고 표기법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극한값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표기만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는 뜻이죠.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x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x가 0이 되면 분모가 0이 되니까 0이 될 수는 없고 x가 1, 2, 3, 4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이렇게 양과 음을 각각 집어넣는데 이건 양을 집어넣어도 양수고 음을 집어넣어도 양수네. x 1 집어넣으면 1,1을 집어넣어요.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점점 작아지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돼요. 반대로 커져.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면 숫자가 이렇게 계속 무한히 커져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이쪽도 마찬가지죠. 좌우 대칭형태니까. 됐니? 선생님 이게 X축에 닿는 건가요? 닿지 않습니다. X축에는 왜 안 닿나요? X축에 닿는 뜻은 Y값이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분자가 0이 아니잖아 지금. 분자가 0이 아닌 분수가 어떻게 0이 될 수 있어요? 이건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X축에 무한히 가까워질 뿐이지 X축에 닿지는 않습니다. X축에 닿는 순간 Y가 0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런 그래프. 그럼 또 마찬가지네요. X의 0의 극한값, 0의 왼쪽, 0의 오른쪽 그래프는 점점점 솟구쳐서 무한히 커지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뭐 대략 다 이런 걸 해봅니다. 말하다 보니까 뭐 똑같은 내용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래프 잘 그리시고 이해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17페이지에 우칸, 좌우칸 잠깐 설명드렸어요. 좀 전에 보조 설명한 그림 보면서 함수의 우극한과 좌극한, 우극한은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x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쓴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죠? x값 a의 우극한, 오른쪽에서 a 쪽으로 다가온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함수 fx 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이렇게 기호로 쓰고 얘를 함수 fx의 오른쪽 극한이라고 해서 우극한이라고 부르죠. 그럼 같은 구조로 왼쪽에 극한이 있겠죠? 오른쪽에서 점점점점 a로 다가올 때 왼쪽에서 a 쪽으로 점점점 다가올 때 오른쪽을 우극한, 왼쪽을 좌극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극한값이 우극한은 이렇게 기호로 쓰게 되고 한글로 우극한이 있고 좌극한은 이렇게 기호로 쓰게 되고 한글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L값과 N값이 서로 같네? 알고 보니 서로 같은 값이야? 그럼 얘는 수렴하는 겁니다. L값과 N값이 서로 같으면 수렴하는 거고 만약 L값과 N값이 서로 다르면 그때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발산하는 겁니다. 네? 아니 함수값이 각각 존재하지 않나요?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그들이 같은 값에서 만나야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는 거지 서로 다른 값에서 각자 다른 목표를 보게 되면 그때는 하나의 값에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렴하지 않는다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이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프를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 내가 어떤 특정 x값이 있어요. a라는 값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y는 fx예요. 그러면 x의 좌극한일 때나 x의 우극한일 때나 함수값은 점점점 이 값을 목표로 보고 오겠죠. 이 값을 목표로 보고 오겠네요. 이게 누군가요? fa겠죠. a를 집어넣어서 나눈 함수값이니까. 그럼 따라서 이렇게 쓸 때 뭐라 쓰냐면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일 때 함수 fx는 fa의 좌극한이 되겠죠.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죄송해요. x가 오른쪽에서 우극한이니까 위에서 올라간다면 얘도 우극한이 되겠죠. 그 다음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다가온다면 함수 fx 극한값은 지금 모양상 본다면 fa의 좌극한이 될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방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값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fa 값의 오른쪽에서 혹은 큰 값, 오른쪽, 위쪽, 큰 값에서 오느냐 아니면 왼쪽, 아래, 작은 값에서 오는 차이점이지 값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은 함수값을 갖네요. 그럼 그때는 수렴한다 말하고 기호로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좌극한 구분하죠.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 fx도 fa라는 값에 수렴합니다. 라고 써준다는 얘기죠. 이런 모양이 있을 때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런 모양이죠. 오다가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어요. 이렇게. 이게 y는 fx예요. 근데 여기 있는 값을 기준으로 x값이 a라는 값을 기준으로 그럼 좌극한 값은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일 때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일 때 함수 fx는 좌극한일 때는
얘를 목표치로. 그렇죠? 우칸일 때는 얘를 목표값으로. 근데 목표값이 같네? 같으면 수렴하는 겁니다. 이렇게 fa 값에 수렴하겠죠. 같은 값을 갖네요. 그럼 수렴. 이게 두 개로 나누어 쓰지 않나 됐죠? 한 번에 그냥 줄였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fx는 fa에 수렴한다. 혹은 함수의 극한이 fa가 된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고. 세 번째 그림은 이런 건 좀 어떤가 봐요. 이게 함수 fx야. 여기 x값 a라는 값이고요. 그럼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일 때와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일 때 함수 fx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값을 만약 내가 a라고 하고 이 값을 b라고 합시다. 위치가 서로 위아래 위치가 틀리니까. 자, 이렇게 분다면 좌극한일 때는 뭐에 수렴하죠? a에 수렴해요. 좌극한을 물어봤잖아. 야, 너 왼쪽에서 다가오면 너 어떤 함수값에 가까워지니? 난 a라는 함수값에 무한히 가까워져. 그래? 근데 너 오른쪽에서 만약 다가오면 그때는 어떤 함수값에 무한히 가까워지니? 아까처럼 a에 가까워지니? 아니, 오른쪽일 때는 b에 가까워지는데. 그래? 그럼 좌극한은 a가 되고 우극한은 b가 되는 겁니다. 좌극한 값은 존재하는 겁니다. 우극한 값도 존재하는 겁니다. 각각 한쪽에서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어디에 가까워져? 나 A. 넌 어디에 가까워져? 나 B. 각각 가까워지는 데가 있는 거야. 다만 얘네들이 서로 같은 값이 아닌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fx는 발산한다. 혹은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근데 뭐 얘는 기호로도 안 쓰니까 네. 뭐 얼마인지 알 수 없잖아. 좌극한은 a에 수렴하고 우극한은 b에 수렴하는데 하나의 값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지 서로 다른 값에 가까워지면 그렇다고 뭐 평균점에 가까워진다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답을 쓸 때도 혹시 학교에서 답 쓰실 때도 fx는 발산합니다. 혹은 수렴하지 않습니다라고 쓰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따로 수학적 기호를 쓰진 않습니다. 자, 이런 변들로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값에 모이기만 한다면 그 값을 갖느냐 혹은 구멍이 빈동그라미 상태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의 목표점을 보고 가면 상관은 없다. 근데 그 목표점이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거나 지금처럼 서로 다른 값을 목표로 좌극한 극한이 본다면 그때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필수예제 5번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는 얘보다 좀 더 어렵겠죠.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자, 1번 문제. 뭘 말하냐면 함수 fx의 극한을 구하는데 x가 2의 우극한이랍니다. 그럼 2의 오른쪽에서 2의 오른쪽이 여기죠. 2의 오른쪽. 잘 봐야 된다. 2의 오른쪽. 2의 오른쪽이면 2를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를 잊어버려야 돼요. 오른쪽만 봐야 돼. 그럼 왼쪽을 잊어버리는 이야기는 이만큼이 아닌 여기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2의 오른쪽에서 점점 다가오면 함수값은 3의 위쪽에서 3쪽으로 점점점 다가오겠죠. 됐니? 이 함수의 극한값은 3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3의 우극한인데 어쨌든 극한값은 하나만 가지면 굳이 좌우를 구분해 쓰진 않아요. 잘 쓰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표기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뿐이고 그런 기호를 가끔 쓰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는 거지 굳이 안 붙여도 다 알아듣는 기호를 붙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x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꼭 붙여야 됩니다. 이건 x의 방향을 말하는 거죠. 얘는 꼭 붙여줘야 되고 함수값은 하나의 값에 다 가면 굳이 위아래를 구분해서 쓰진 않아요. 2번은 2의 왼쪽? 2의 왼쪽. 그럼 얘는 점점 어디 가까워지죠? 2의 왼쪽. 점점 이 값에 가까워지지 않나요? 이 값이 누군가요? 0이네. 함수값 0.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럼 3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그럼 x가 2일 때
좌극한, 우극한 따지지 말고 좌극한, 우극한 따지지 말고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좌극한은 어디로 하나요? 좌극한은 3으로 갑니다. 우극한은 0으로 가요. 둘이 가치를 안 내요. 그럼 그때 뭐라 말하죠? 발산한다. 혹은 극한값을 조사를 쓰니까 극한값 없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다음 0. 선생님, 0 좀 이상해요. 0의 함수값은 원점이 있는데요. 0이 있습니다. x값 0일 때 y값은 0의 함수값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함수값을 갖는 게 아니야. 야, 편의점에서 만나. 근데 편의점 주인이 밥 먹으러 간다고 집에 갔어. 편의점 주인이 집이 거기 편의점 없어서 편의점에 빈 편의점이야. 하지만 우리는 그냥 편의점 앞에서 만나고 그랬잖아. 거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빈 동그라미냐면 빈 동그라미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목표점입니까? 3이 목표점이네. 정답은 3이 된다. 쉽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필수예제 6번 문제. 네,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죠? 네,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니까. 네. 4번에 가우스가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가우스를 안 그려봐서 좀 설명이 길어질 가우스 설명하려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깐 5분 쉬었답시다. 3번의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 이해, 절대값에 대한 그 값의 정리, 식의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일 때 절대값 x-2,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이래요. 근데 이게 원래 절대값 x-2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냥 나오죠. x-2. x가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맞습니까? 근데 조건을 보면 얘는 x가 2보다 지금 작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아니겠네 결국은. 얘는 2보다 큰 범위잖아. 우극한이니까. 즉 우리는 좌극한을 원한다는 얘기는 x가 2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야 뜻이니까 그래프 하나로 결정이 돼요. 두 가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일 때 분모는 x-2에 마이너스부터 나올 테고 분자는 x로 묶으면 x-2가 되겠네요. 2가 아닌 상태니까 x-2는 이렇게 약분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남는 건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일 때 마이너스 x만 이렇게 남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물론 그래프를 안 그리고 사실 이 정도면 이제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도 아마 답을 구하실 텐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며 오른쪽 아래 가는 기울기 45도짜리 직선이죠. 근데 걔가 2의 좌극한이랍니다. 2는 여기쯤에 터치고 2의 좌극한, 2의 왼쪽에서 점점점 다가와요. 됐니? 그럼 그 값은 이 값에 한없이 다가가겠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x가 2가 될 수는 없습니다. 2의 우극한은 보지 않는 겁니다. 2의 왼쪽만 보는 거겠죠? 이렇게. 그럼 어디를 목표값으로 보고 가나요? 그런데 이 함수값은 x값과 y값으로 똑같이 나오되 부가 반대인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을 갖겠죠. 따라서 이 함수값은 마이너스 2라는 극한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4번 가우스 그래프인데 이건 가우스 fx, 그러니까 가우스 함수를 먼저 이해를 해봅시다. 자, 얘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 있으면 저기는 극한값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범위 안에서 극한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그립니까? 원래 가우스 x는 정수 한 칸당 그래프 모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0부터니까 일단 x값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보다 커놨고 0보다 작다면 가우스 x는 정수 한 칸 단위로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한 칸 단위로 범위를 계속 쪼개줘야 돼. 그게 좀 귀찮은 거죠. 계속 한 칸 단위로 쪼개줘야 되니까. x가 이 범위 안에 있다면 가우스 x 플러스 1은 그럼 x가 만약 이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잠깐만요. x가 이 범위 안에 있다는 뜻은 x 플러스 1은 어디 안에 있다는 뜻이죠? 0보다 커 나왔고 1보다 작다는 뜻이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가우스를 붙이면 이 값은 얼마가 되죠?
0이 되겠네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는 에다 가우스를 붙이면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니까 최대 정수는 0이 되지 않습니까? 이 범위 안에 가장 큰 정수는 0밖에 없어요. 됐니? 그 다음에 만약 x의 범위가 0보다 커 나왔고 이번에는 1보다 작다면 그럼 x 플러스 1의 범위는 근데 1 더하면 1보다 커 나왔고 2보다 작겠죠. 거기다 가우스기를 붙이면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두 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범위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는 이쪽이겠죠. 이게 아마 좌극한에 대한 표현일 겁니다. 얘가 x가 0보다 큰 우극한에 대한 표현이겠죠. 얘네 둘만 있으면 돼요. 어차피 1을 넘어가는 거는 여기서 x값 0을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그래프 두 개를 이제 그립니다. 범위가 x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은 0에서부터 1까지. 이 두 가지 범위 안에서 가우스 x 플러스 1의 범위를 구하면 이 범위 안에서는 계속 0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계속 0이에요. 됐니? 근데 1에서 x값이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이 구간을 말합니다. 이 구간 안에서는 가우스 x 플러스는 항상 1이라는 상수함수를 갖게 되죠. 여기 어떤 x를 대입해도 늘 1이라는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됐습니까? 그럼 0을 기준으로 0의 좌극하는 0의 수렴, 0의 우극하는 1의 수렴하네요. 서로 극한값이 한 곳에서 모이질 않죠. 이런 경우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혹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네. 뭐 가우스 그래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수 한 칸 단위 쪼개서 계산하시면 뭐 또 나름 할만합니다. 20페이지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 여기는 별 붙이세요. 이거는 모르면 시험 못 봅니다. 이쪽 단어는. 어려워서 별 붙이는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하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좀 고르는 거. 여기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 성질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좀 어려운 문제. 가나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있죠. 이게 선택형 문제에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거고 어쨌든 엄청 중요합니다. 이쪽 단어는. 자, 먼저 조사를 할 때 보셔야 될 부분이 자, 학생들이 이제 이 굵은색 글씨만 많이 신경 쓰죠. 대부분 다. 제일 중요한, 딱 봐도 이 굵은색 글씨들이 중요하니까 굵은색으로 표시를 했겠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수 fx는 l이라는 특정 값에 함수 gx는 m이라는 특정 값에 둘 다 뭐 한다는 얘기죠?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밑에 있는 성질들을 익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함수 fx와 함수 gx는 수렴한다가 기본이야. 수렴하지 않으면 이런 거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수렴할 때만 이 성질이 완벽하게 성립하는 거고 수렴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장담 못한다는 뜻이에요. 수렴할 때만 밑에 있는 내용들. 그럼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fx의 상수가 곱해진 거죠. fx 상수 곱해지면 그 상수를 바깥으로 빼서 함수의 극한을 먼저 구한 다음에 fx 극한값은 l이었죠. l을 구한 다음에 그 l에다가 일정한 상수 k를 곱해서 답을 처리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뭐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함수 fx가 3이라는 극한값을 가져요. 근데 문제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똑같은 값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값으로 가면 안 돼요.
이 fx의 극한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 2를 바깥으로 빼겠다는 얘기예요. 상수는 넣었다 뺐다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라고 쓴 다음에 리미트 fx가 어디에 수렴하죠? 3에 수렴하네요. 그럼 2 곱하기 3 결론은 6이라는 극한값에 수렴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넣었다 뺐다 가능하다는 뜻이죠. 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어요. 2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 둘 다 수렴하는 함수입니다. 하나는 더하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건데 이럴 때는 마치 리미트를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분배한 것처럼 보여요. 또 리미트 분배 그럼 리미트 fx, 리미트 gx 각각 더하고 뺀 거니까 fx는 l의 수렴, gx는 m의 수렴. 그럼 극한값은 l과 m을 더하거나 뺀 값에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간단한 예를 해봐요. 숫자만 그냥 대입한 겁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함수 fx는 5예요. 동시에 리미트 fx가 마이너스로 갈 때 gx는 2라는 값의 극한값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플러스 gx를 계산하시오. 이런 게 있어요. 두 함수를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의 극한값을 구하라면 그때는 5 플러스 2를 계산하는 것이죠. 정답은 7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죠? 얘는 분배가 되기 때문이죠. 언제? 둘 다 수렴할 때. fx와 gx가 수렴하면 리미트가 뿌려진다는 뜻이에요. 뿌려지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gx. 그래서 5와 2를 덧셈한 값이니까 정답은 7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덧셈이면 뺄셈이에요. 그럼 빼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3에 수렴하겠죠. 그런 표현이에요. 단 언제? 수렴할 때. 수렴하지 않으면 함부로 리미트를 분배할 수는 없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자 3번과 4번을 잘 보세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기호 중에 덧셈 뺄셈에 분배되는 꽤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 많이 배우진 않으셨지만 시그마 같은 게 대표적이죠. 시그마 기억해요? 이번에 시험 보셨잖아요. 시그마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뭐 하라고 했죠? 시그마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BK 그렇지 않았나요? 덧셈 뺄셈에는 시그마가 분배되지. 근데 시그마가 곱셈 나눗셈에 분배가 됐던가요? AK 곱하기 BK 그러면 얘는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K 이렇게 됐었나요? 이런 거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다는 얘기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성립한다 볼 수 없으므로 이 규칙은 써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뭐 특별한 어떤 조건이나 관계성을 확실히 이해한 다음에 쓸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이건 함부로 시그마를 분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시그마는 덧셈 뺄셈에서만 분배가 가능합니다. 근데 시그마뿐 아니라 나중에 배웠지만 미분 기호죠. 미분도 덧셈 뺄셈에서는 미분이 분배됩니다. 적분 기호 있잖아요. 인테그랄. 나중에 쓸 때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인테그랄 기호는 이렇게. 원래 뭐냐면 이걸 원래 S자예요. S자. S야 S. S를 위아래로 잡아당긴 겁니다. 이게 합의 표현이잖아. sum.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sum이 뭐죠? 이거거든. SN. 또 달리 말하면 시그마. 그렇지? 워낙 합이라는 표현에 대한 기호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마땅히 쓸 기호가 없는 거 이것도 합인데 마땅히 쓸 게 없어서 그냥 S를 위아래 이렇게 늘려놓은 겁니다. 이게 적분 기호인 인테그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도 덧셈 뺄셈에는 분배가 되는데 곱셈 나눗셈은 분배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 중에 고등학교 이하는 이후로 배웠던 수학적 기호 중에 유일하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모두 다 상수, 그러니까 실수배까지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다 분배되는 거는 리미트가 유일해.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유일하니까. 그만큼 써먹을 성질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억니은 지금 다른 것들은 시그마, 미분, 적분 뭐 이런 기호들은 덧셈, 뺄셈 혹은 실수배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낼만한 게 그만큼 사이즈가 만약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리미트는 덧셈, 뺄셈, 실수배 말고도 곱셈, 나눗셈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건 낼 게 많은 거야, 문제가. 그래서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다만 명심할 게 함부로 내는 게 아니고 gx와 fx가 수렴할 때 뭐가 된다는 얘기죠? 리미트가 뿌려져서 각각 리미트가 분배돼서 리미트 fx, 리미트 gx의 극한값은 L과 M이므로 결론 둘을 곱한 값 혹은 둘을 나눈 값과 같다. 당연히 뭐가 되면 안 되죠? 이 극한값인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함수의 극한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gx의 극한값은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gx도 0이 되면 안 돼. 하지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도 0이 되면 안 돼. 극한값이 0이 된다는 뜻은 여기다 분모 0 쓰겠다는 얘기잖아. 극한값 자체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극한값 자체는 0에 점점점 다가간다는 뜻이지만 리미트를 썼다는 자체가 이 값에 0을 쓰겠다는 거야. 근데 분명히 0 쓰면 안 되잖아. 그치?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혼동하시지 않겠죠? 그치? 선생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 된다는 거는 이게 0이 아니잖아요? 0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래니까.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0이란 뜻은 x가 a로 갈 때 gx는 한없이 0에 다가가는 게 맞아. 0이 아니야. 맞지? 이거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근데 리미트 x가 이게 리미트라는 개를 붙이면 이 극한값이 0이라고 정해져 버린 거라고. 알겠니? 얘는 선생님 gx는 어디로 가는입니까? 0에 한없이 가는 거야. 하지만 0이라고 볼 수는 없어. 0이 될 수도 있지만 0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0이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은 그냥 0이 되는 거라고. 왜 그러죠? 어떤 특정 숫자에 한없이 다 갑니까? 라고 그 수치를 물어봤잖아. 나는 그 수치의 대답을 0이라고 한 거거든.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그럼 리미트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0을 쓰겠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0에 수렴한다는 뜻이긴 하지만 0을 썼다는 자체가 이 수치를 0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얘는 0으로 한없이 가는 거고 리미트가 붙으면 값이 0이 된 거라고. 어떤 값에 한없이 다갑니까? 0이라고 지정한 거예요. 근데 지정한 값에다 0 쓰면 안 되잖아. 그럼 분모가 0이 됐다는 뜻이니까. 됐니? 그러니까 gx가 0이 돼도 안 되겠죠. gx가 0이 되면 이 분모 0 쓸 수 없잖아요. 근데 극한값이 0이 돼도 안 됩니다. 왜죠? 극한값이 0이 되면 이 분모의 극한이 0이 된다는 뜻이고 극한이 0이 된다는 뜻은 분모 0 쓸 수 없는데 0 썼다는 뜻이니까. 알겠죠? 이 경우만 제외하고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수학적 정리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잠깐만 적용을 봅시다. 이런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일단은 쉬운 내용으로 11번 문제 잠깐 보실까요? fx가 3, gx가 마이너스 1.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야.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x가 1로 갈 때 fx 플러스 gx, fx 3의 수렴, gx 마이너스 1의 수렴. 뭐가 되죠? 분배. 그럼 리미트 fx의 극한값 3, gx의 극한값 마이너스 1. 근데 x가 똑같은 값에 가야 된다. 위는 1로 가는데 밑은 2로 가면 안 돼. 같은 값으로 가야 되겠죠? 3의 수렴, 얘는 마이너스 수렴, 그럼 둘 더하면 2의 수렴. 2번은 fx는 3의 수렴, gx는 마이너스의 수렴인데 거기 2가 곱해졌죠? 그럼 마이너스 2의 수렴. 그럼 3의 수렴, 마이너스 2의 수렴을 빼라고 그랬으니까 5의 수렴. 둘 다 수렴하니까 곱셈도 분배되죠?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4번은 gx를 두 번 곱한 거야. 이거는 곱셈에 대한 수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x 곱하기 gx니까 gx 한번 뿌리고 또 뿌리고 두 번 뿌리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5번은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3. 6번은 fx의 제곱 9의 수렴, 분모는 9의 수렴, 분자는 6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럼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의 수렴. 그런 표현이에요. 워낙 단순한 표현이긴 한데 자 12번 잠깐 보실까요?
선생님, 이제는 fx, gx를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 함수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하면,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어차피 해야 될 거고, 여기서 잠깐 언급하면 쓸데없는 짓 안 해야 되네.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면 너무하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짓이 다 쓸데없이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뒤에 연속이라는 함수의 연속이라는 내용을 배우면, 이게 일일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초창기 때 처음 배우는 거니까 선생님 그림을 그려드리고 그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나중에는 그림을 안 그립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그림을 무조건 안 그린다는 게 아니고 웬만해서는 그림 안 그리고 그냥 함수의 극한을 빠르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필요하다면 그림 그려야 됩니다. 연속이 뭐냐면 내가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게 한 붓 그리기 가능한 걸 보통 연속이란 말이에요. 네가 바닥에 펜을 잡고 손을 바닥에 딱 놨어. 그 다음 그래프 모양에 관계없이 직선이 됐든 포물선이 됐든 아니면 뭐 쌍곡선이 됐든 곡선이 됐든 뭐 그래프를 그려. 근데 다 한 붓 그리 가능한 거야. 그럼 이건 다 연속이야. 그런데 여기다 손을 댔어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근데 그리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졌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한 붓 그리기 안 되잖아. 한 번 떼야 되지. 지금 빈 동그라미 같다는 뜻은 그림을 그리다가 한 번 뗐다는 얘기야. 떼고 다시 그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붓 그리 가능하지 않으면 이건 불연속이라고 좀 표현해요. 연속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프는 전부 다 웬만하면 다 연속입니다. 어떤 함수? 다항함수. 다항함수가 뭐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차수를 가지고 있는 차수를 자연수로 가지고 있는 이런 함수들이죠. 혹은 상수함수. 얘는 차수가 0이긴 하지만 상수함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다 연속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상수함수와 1차 함수는 직선이지. 2차 함수는 포물선이고 3차 함수는 3차 곡선으로 나타나고 4차, 5차, 6차 구부러지게 한 번씩 더 구부러질 뿐이지. 이건 직선. 1차 함수 포물선 한 번 구부러져요. 3차 함수 한 번 더 구부러져요.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로 다시 구부러져요. 4차 함수 이런 모양이에요. 보통 그래 일반적으로. 맨날 이 모양은 아닌데 한 번씩 더 구부러져요. 5차 함수 또 한 번 더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런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 또 연속함수의 종류가 네가 배운 것 중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단 유리함수는 뭐가 아닐 때? 분모가 0이 아닐 때. 그치? 그리고 무리함수는 시작점 이후 혹은 시작점 굳이 x값을 본다면 이전 이후 시작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 그려지는 방향성에서는 항상 연속이죠. 한번 일단 그리면 끊어지진 않잖아. 단 유리함수는 점근선에서 한번 끊어지지. 무리함수는 시작점의 기준을 가지고 왼쪽이나 오른쪽 반쪽만 그려지니까 그 반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쨌든 연속인 겁니다. 그리고 삼각함수 연속이야. 사인 코사인은 무조건 연속이야. 탄젠트도 점근선이 존재하지. 기억해요? 탄젠트 x는 어디서 x가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서 점근선이 존재하죠. 됐니? 이 점근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연속. 또 네가 배운 그래프 뭐였나? 지수함수, 로그함수. 우리 많이 배웠네. 그래 보니까 꽤 많이 배웠어요. 고1부터 고2까지 집중적으로 그래프를 좀 많이 배운 편이긴 해요. 그 전까지는 중1 때부터 중1, 중2, 중3, 고1 때까지는 기껏해야 직선, 포물선 위주로 배우죠. 수학 3까지는 그래. 직선, 포물선. 기껏해야 중1 때 약간 반비례. 유리함수 살짝 맛만 보는 거지. 거의 배웠다 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후반기 고등수학 상 넘어가고 하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다음에 고2로 넘어와서 지수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 그래프를 꽤 많이 순식간에 쭉 배워요. 근데 이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은 특정 위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연속함수예요. 중간에 끊어지는 게 없어. 아까 말한 점근선이 존재한다거나 뭐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값이 있는다거나 뭐 시작점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점근선이 존재 이런 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연속이에요. 선생님 근데 저희가 지금 아직 연속 단원을 안 들어왔는데 연속 왜 설명하시죠? 봐봐. 리미트 오른쪽에 붙어있는 함수식들 보세요. 3차 함수죠? 당함수입니다. 2차 함수죠? 당함수입니다. 3차 함수 당함수고 2차 함수 당함수고 예. 당함수고 예. 이거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x-5로 이것도 당함수예요. 됐니? 다 당함수만 나왔지. 당함수가 아니어도 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5 무슨 함수죠? 유리함수예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루트 3x 마이너스 1 무슨 함수죠? 무리함수예요. 리미트 x가 8로 갈 때 sin x 무슨 함수죠? 상함수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의 x제곱 무슨 함수죠? 지수함수예요. 리미트 x가 뭐 4로 갈 때 로그 2의 x 무슨 함수죠? 로그 함수예요.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상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아까 말한 그런 점근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시작점 이후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연속이니까 이런 연속함수, 뭔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특정한 값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인 이런 함수들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함수의 극한을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주 간단해. 그냥 대입하면 답 나와.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해. 그럼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얘는 0 집어넣어? 마이너스 1. 2 집어넣어? 8 플러스 4, 12 빼기 3, 9.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얘 마이너스 1이잖아. 2. 여기 1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여기 1 집어넣어? 6 곱하면 마이너스 6. 여기 3 집어넣어? 분모는 2. 분자는 9 마이너스 4 플러스 7. 아니 6이네요. 9 마이너스 6 플러스 7. 5네요. 유리함수 2분의 마이너스 4 약분하면 마이너스 2. 무리함수 2 집어넣어요. 별 문제 없죠? 네, 구간상 분명히 존재하는 x값이니까 집어넣으면 루트 5. 파이 집어넣어? 사인 파이 0. 1 집어넣어요? 2. 4 집어넣어? 로그 2에 4. 2. 그래프 그렸나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저급한 행동이라는 뜻 아니야. 근데 이런 연속함수들은 굳이 우리가 워낙 많이 다뤘고 지금까지 많이 공부해야 하고 이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서 연속인 걸 알아. 그러면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극한값은 수치를 대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 7번 같은 거 잠깐 보실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fx는 2일 때 자,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응? 선생님 이게 좀 문제가 이상해요. 이게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fx? 이거 분모 0 되면 안 되지 않나요? 응. 0으로 간다는데요? 그렇죠. 얘기했잖아. 0으로 간다고. 0인 건 아니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0인 건 아니잖아. 이 값을 0이라고 지정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만약 리미트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fx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리미트가 이렇게 분배되면 여기 fx 대신에 2를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분모에 x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분모 x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에? 여기 오른쪽 식에 분모의 x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여기 분모의 x로 나눠주고 이쪽 분모도 x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분모는 x분의 3x제곱이니까 3x가 남고 마이너스 x분의 fx
여기는 2x 남고 플러스 5 곱하기 x분의 fx가 돼요. 이제 뭐 할 수 있죠? 리미트를 뿌릴 수 있는 겁니다. 리미트 쭉 뿌립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fx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2x 플러스 5를 바깥으로 뺍시다. 상수는 바깥으로 뺀다고 그랬으니까 5 곱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fx 다 하네 이제 값을 1차함수 1차함수 연속함수죠. 직접 집어넣으시면 극한값이 나오죠. 대입하면 0 마이너스 얘는 2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2라고 위에 써져 있어요. 여기요. 얘도 0 플러스 5 곱하기 2 정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극한의 모양을 되도록이면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극한의 모양 항상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문제들이 문제 조건에 주어지는 극한값 형태로 그 극한의 식 있죠. 문제 주어진 극한의 관계식통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주어진 조건식을 주어져 있는 문제를 조건식에 맞게 이렇게 끌어다 맞추는 게 좋은 겁니다. 필수예제 8번은 치환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굳이 뭐 치환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이왕이면 이해하기 편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1은 이건 사실 나중에 그래프로도 해석이 가능해.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시켜서 문제를 이해하는 방향도 괜찮긴 한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무리가 있으니까 처음 배우는 첫 단계니까 처음에 이상하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선생님 이게 x-까지 그렇다 치자. 근데 여기는 x가 1로 가는데요. 얘는 x가 0으로 가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본다면 x가 어떤 특정 값에 다가갈 때라는 그 값이 똑같아야 극한이 계속 비슷한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지 않았었나요? 근데 얘는 다가가는 x값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여기는 x가 1로 갈 때 fx-1을 여기다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문제가 짜맞춰져 있는 거든. 치환을 이용하는 겁니다. 딱 봐도 얘가 좀 불편해 보이잖아? x-1을 t라고 합시다.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극한에서 치환을 하게 되면 항상 변형을 신경 써야 됩니다. 영역이 바뀐 걸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지수함수 로함수 할 때 많이 했었잖아, 사실은. 뭐를 치환했냐면 x-를 t라고 치환했죠? 그러면 바뀐 영역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x는 뭐랑 같나요? t 플러스 1과 같고 이건 영역을 말한 게 아니고 그냥 관계식에 대한 표현인 거죠. 여기가 중요하죠. x-1이 t로 가요? x가 지금 1로 가잖아. x가 1로 가면 t는 어디로 가는 거죠? 0으로 가겠죠. x-1이 t로 갔잖아. 근데 문제는 x가 1로 간다고 돼 있거든? 여기 있는 x가 1로 간다는 뜻이에요. 점점점 1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지. 그럼 점점점 1에 가까워지는 수에서 1을 빼면 점점점 0에 가까워지겠지. 안 그렇습니까? t가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식 조건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간다를 뭘로 바꾸죠? x가 1로 간다는 뜻은 t가 0으로 간다로 바꿔놔야 돼요. t가 0으로 갑니다. 그리고 f, t라고 씁시다. 걔가 2가 되겠죠. 극한값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냥 치환만 한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얘를 문자의 크기 영향받을 필요는 없잖아. t라고 썼지만 얘를 이렇게 바꿔도 같은 개념 아닌가요? t를 그냥 x로 봤을 뿐이지 같은 그래프에 같은 값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야 문제 해석이 빨리 될 테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이러네. 리미트를 뿌릴 수 있죠? fx가 0에 fx가 2에 수렴하니까.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fx로 뿌려진 겁니다.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1 분의 2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fx 플러스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1 이렇게 된 거예요. 리미트 분배한 겁니다. 됐니? 그럼 리미트 x 0으로 할 때 fx 어디에 수렴한다고 그랬죠? 2의 수렴. 그럼 3 곱하기 6의 수렴.
리미트 1?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얘기했잖아. 상수함수지. 얘는 극한값이 어떤 점점점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얘는 x값에 관계없이 늘 함수값 1을 갖는 거야. 얘는 그 값인 거야, 그냥. 어쨌든 극한값이 됐든 그 값이든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1을 쓰시면 되겠네요. 위는 4 플러스 1 5분의 5 약분하면 1. 저 함수의 극한은 1이 됨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되셨죠? 약간의 치환을 이용하시면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잘 풀어낼 수 있다는 뜻이고, 필수예제 3번 문제. 필수예제 3번 문제는 0분의 0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0분의 0꼴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0분의 0꼴. 이건 따로 책에 잠깐만요. 책에 따로 설명된 부분이 앞쪽에 우리가 지금 설명을 뒤쪽을 안 하고 넘어왔죠?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다시 21페이지 잠깐 펴보실래요? 20일 지금까지 한 거는 좀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거고 좀 더 세분화해서 자 부정형의 극한값이라는 건데 부정이라는 단어는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어떤 특정값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죠. 부정,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부정방 고일 때 배웠던 부정방 형식 해가 너무 많아서 어떤 특정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어떤 특정 값 하나로 해를 정의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방 형식 언제 쓰죠?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작을 때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을 때 대표적인 게 중2 때 배웠던 미지수 2개짜리 1차 방정식 그게 부정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여기도 그래요. 이런 꼴일 때는 답이 한 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걔를 보통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꼴이냐면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참고로 이 중에서 일반적이나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제일 어려운 꼴은 맨 마지막에 돼요. 무한대 곱하기 0꼴 이게 제일 까다롭습니다 사실. 그 중에 무한대 곱하기 무슨 0 곱하면 무조건 이거 0 아닙니까? 이거 뭐 공부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닌 게 아닌 것 같아요. 분명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곱하기 0은 무조건 0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큰 수를 곱하든 어떤 작은 수를 곱하든 0 곱하면 다 0 아닙니까? 하다못해 허수조차도 실수 범위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 했었던 허수마저도 0을 곱하면 0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아무리 커지는 숫자라 하더라도 0을 곱하면 당연히 0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당연한 말이야.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야. 현대 수학에서는 그래요. 근데 왜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0은 말 그대로 0이 아니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극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무한히 커지는 값이에요. 하나는 0에 계속 0이라는 값이 특정 값이 계속 다가가는 값이야. 느낌 뭐냐면 느낌만 이런 거죠. 1을 한다면 0을 계속 붙여요. 그냥 상징적으로 막 계속 이래. 0이 끝없이 배열되는 이런 숫자예요. 곱하기 반대로 0.000000000 이렇게 되는 숫자예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냐는 묻는 거예요. 하나는 무한히 커지고 있고 하나는 0에 무한히 가까워지고 있고 그렇지?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앞쪽에 있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크다면 이건 무한대로 발생할 것 같아. 근데 만약 뒤쪽에 있는 숫자가 의미적으로 좀 더 강하다면 얘는 또 약분이 돼서 0에 수렴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앞쪽에 있는 게 좀 상대적으로 뭔가 좀 강해. 그럼 0이 계속 남을 거 아니야. 근데 뒤쪽에 있는 게 좀 강해. 그럼 분모 0이 또 계속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앞에 게 강하면 숫자는 무한히 커질 것 같고 뒤에 게 강하면 이건 0에 수렴할 것 같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이지. 어디에 수렴하는지를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조차도 규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한대곱한 0꼴은 0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숫자와 무한히 커지는 숫자를 곱했을 때 결과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마다 답이 달라. 그래서 그때그때 풀이법이 좀 달라져요.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입니다. 나오기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 0 곱하기 0꼴. 0 곱하기 0꼴은 책에다가 가능하면 이렇게 한번 같이 써놓으세요. 0분의 0꼴인데 이 0분의 0꼴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응꼴이지. 쓰기는 응처럼 보이잖아. 응꼴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 개의 관계식 중에 둘 다가 됐든 하나가 됐든 하나를 인수분, 어쨌든 두 개의 관계식 중에 최소한 하나를 인수분해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약분을 해요. 그러면 극한값이 나와요. 이걸 책에 있는 것처럼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하시고 그러면 말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게 응분의,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응꼴에다 이렇게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딱 보면,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하는 뜻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라고. 그 다음은, 이게 다항식일 때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 식이 다항식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는 식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하는데, 만약 다항식이 아니고 무리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무리식으로. 그러면 유리화를 하신 다음에 약분합니다. 그러면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나중에, 지금은 설명 안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여름에 연습되고 나면 로피탈의 정리라는 것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건 고등교과는 아닙니다. 고등교과는 아닌데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설명하세요. 이 로피탈의 정리 안 하고 수업하시는 분이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다 로피탈의 정리를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0분의 0꼴도 좀 쉬운 게 있는데 좀 복잡한 0분의 0꼴이 있어요. 혹은 무한대분의 보통은 0분의 0꼴에 많이 쓰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도 적용되긴 합니다. 그때 극한값을 좀 쉽고 빠르게 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로피탈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언제도 쓰이냐면 미분할 때도 쓰여요. 미분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정리해줄 수 있는 강력한 공식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합시다. 지금 이거부터 처음에 배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이건 연습을 좀 해볼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연습. 뒤쪽에 나올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잠깐 하려다 말았던 이 내용이에요. 0분의 0꼴.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는데 이제 극한값 구할 때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이거 분수함수? 아니구나. 약분되는 건 다항함수군요. 그래요. 다항함수예요. 근데 우리가 앞쪽에서도 그냥 무의식중에 그렇게 한 거 넘어왔지만 x에 3집어넣 으세요. 그럼 분모가 0의 수렴하죠? 분자에도 3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분자도 0의 수렴이에요. 이게 무슨 꼴이 되죠? 0분의 0꼴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문제 중에 0분의 0꼴이 사실 있었어. 위아래 분모가 0이 되고 위아래 약분시키는 문제죠. 그게 이 꼴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무의식 중에 풀어왔지만 이제는 제대로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x에 3집어넣고 3집어넣었더니 이거 분모도 0, 분자도 0꼴이네? 0분의 0꼴은 둘 중에 하나를 풀라고 그랬어. 이게 다항식이면 인수분해라고 무리식이 나오면 그때는 유리화를 설명하라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약분하라고 그랬어. 약분한 이유는 분모가 0이 되는 놈을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분모가 0이 되는 놈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0분의 0꼴인데 분자가 0이 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별로 문제될 것도 없고. 근데 분모가 0이 되는 게 이게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놈을 어떻게든 지워서 계산을 좀 원활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쓰이는 방법이 인수분해나 유리화라는 뜻입니다. 이건 인수분해 되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분모 x-3 분자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x-3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 이렇게 약분하죠. 0분의 0꼴은 두 개씩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한다. 그런 다음에 약분한다. 마지막은 극한값을 계산한다. 다항함수인데 연속함수죠? 2차 함수. 그럼 그냥 대입하면 극한값이 나온다. 9 플러스 9 플러스 9 27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됐나요? 2번도 같은 유형이고요. 이제 3번 봅시다. x의 0지 물어요. 분모가 0의 수렴합니다. x의 0지 물어요. 루트 4 마이너스니까 분자도 0의 수렴합니다. 그럼 계산이 안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하죠? 유리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분모의 유리화를 배웠잖아. 근데 여기서는 분모라고 지정하진 않았죠. 그냥 유리화입니다. 루트가 있는 쪽을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루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하려면 여기 뭐 곱해야 되죠? 루트 4 플러스 x 플러스 2를 곱해야 돼요. 그럼 얘도 루트 4 플러스 x 플러스 2를 곱하는 겁니다. 됐니?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근데 이거 미리 이렇게 분배하지 마라. 어차피 뭐 할 거니 나중에? 약분할 거잖아. 약분할 건데 왜 쓸데없이 분배를 해? 놔두는 게 좋아. 고배 형태로 놔두는 게 좋아. 그럼 2x 가로 루트 4 플러스 x 플러스 2. 뭐가 약분될 거라 예상해야 됩니까? 뭐가 약분될 거라 예상해야 되죠? x의 집 0지 물었잖아.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놈이 약분될 거라 예상을 해야 돼. 그게 누구야? x야 x. 얘가 약분될 거야. 이게 약분 안 되면 이상한 문제인 거다. 이게 약분이 돼야 돼. 그래서 위에 있는 분자는 혹시 분자에 x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개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전개해보면 4 플러스 x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 그렇죠. 합차니까. 그럼 얘랑 그냥 지워지네? 거봐. x 약분되잖아. 이게 무조건 약분되게 돼 있어요. 약분되네? 그럼 남은 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4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이 남았어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0을 대입하면 아니 괜찮아. 이제는 전혀 문제 없어요. 0 대입해보세요. 루트 4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얘는 4분의 1. 극한값은 4분의 1이네요. 아셨죠? 0분의 0꼴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유리화,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 약분. 아니면 인수분해, 약분. 됐죠? 다항식 때는 인수분해, 우리식에 있을 때는 유리화를 통해서 약분해내시면 됩니다. 자, 이게 0분의 0꼴에 대한 극한값이고, 그 다음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겠죠? 여러분 상담해야 되는데. 일단 할 수 있는 데가 좀 쉬운 부분까지는 합시다. 이 부분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지금 나온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많이 구분해요. 그러니까 x값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분모도 0으로 발산하고 분자도 0으로 발산하더라는 얘기죠. 분모도 무한대로 분자도 무한대로 발산하더라는 얘기야. 혹은 분모가 마이너스 무한대 분자가 마이너스 무한대.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꼴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부호는 중요하잖아. 일단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극한들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여기 너무 잘 나와 있는 뭐 필기할 것도 없어요.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크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네요. 작으면 그때는 극한값이 0이라고 된다는 뜻이에요.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이게 좀 많습니다. 같으면 그때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최고창이 있을 거라는 얘기다. 그 최고창의 차수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최고창의 개수의 비를 극한값으로 따진다. 만약 분자의 차수가 크면 그때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부에 따라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무슨 말인지 약간 아리까리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문제들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관련된 문제들.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1번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분모는 무한대야. 그치? 3 곱하기 무한대 제곱. 무한히 커지죠? 그럼 무한히 큰 값에서 2를 뺀다고 해서 무한히 안 커지나? 무한대겠죠?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 무한대에서 만약 2를 빼. 그럼 뭐니? 무한대야. 무한대에서 2역을 빼. 무한대야. 무한대에서 2조를 빼. 무한대야. 선생님 2조 정도면 엄청 큰 숫자 아닌가요? 엄청 크지. 근데 무한대는 이거 값을 정의하시면 그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확정값인 2조라는 값을 빼봐야 어차피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한대에서 상수를 더하거나 빼도 무조건 무한대입니다. 그럼 분모는 무한대. 그럼 분자도 무한대겠네요. 왜냐면 무한대 플러스 1이잖아.
꼴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분모의 차수가 커요. 분모는 3차잖아. 분자는 2차밖에 안 되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얘는 0에 수렴합니다. 어째서 선생님 그렇게 되는 거죠?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큰 무한대분에, 왜 차수가 크니까. 큰 무한대분에 얘는 조그만 무한대로 가야 돼요. 요새 무한대가 무한히 커지는 건데 큰 무한대가 어디 있고 작은 무한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다. 잘 봐.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근데 분모는 x의 세제곱이야. 분자는 x야. 물리는 약분이 돼. 그럼 플러스 1일까요? 약분 안 되게? 이렇게 뒀다고 쳐봐. 분모는 x의 1 집어넣어봐. x의 1 집어넣으면 1분의 2. 2 집어넣으면 8분의 3. 3 집어넣으면 27분의 4. 그쵸? 4 집어넣으면 64분의 5. 5 집어넣으면 125분의 6. 무슨 느낌이죠? 분자도 계속 숫자 어떻게 하냐? 분자도 계속 숫자가 커지고 있지. 근데 분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약간 느낌이 너무 이게 표현이 어디다 쓸까요? 분자는 천천히 무한대로 커지고 있지. 근데 분모는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럼 크다 보니까 이 값은 2인데 이 값은 0한 3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죠. 이 값은 더 작아지지. 0.0 어쩌고저쩌고 얘는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점 0에 수렴하게 돼요. 그때서 분자가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 분자도 무한대로 가. 분모도 무한대로 가. 그럼 무한대로 무한대가 약분하면 1인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예를 들어 든 것처럼 분모는 숫자가 급격히 커지고 분자는 숫자가 완만하게 커지다 보니까 분모가 커지는 수치의 비율을 분자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결론 이 값은 점점점 0에 가까워질 거라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느낌은 그래. 근데 이거 좀 자세하게 수학적 식을 통해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얘는 같은 차수인데 그러고 보니까 잘못했네. 2번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죄송한데 2번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좀 전에 잘못 설명한 겁니다. 2번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1번은 같은 차수, 2번이 2x제곱 플러스 4분의 x 플러스 3이죠. 얘를 분모의 최고창인 x제곱으로 나눠봅시다. x제곱, x제곱, 얘도 x제곱, 얘도 x제곱. 그럼 꼴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남죠? 플러스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4가 나와요. 얘는 이거 리미트 다 이게 분배했다고 치고 리미트 x가 x분의 1 얘는 플러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3.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서 알죠? 이거 그래프 그려봤잖아. x제곱분의 4, x분의 1 이런 것도 다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지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렇게 오른쪽 아래 내려가는 거니까. 그럼 x값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 점점점 함수의 극한값은 0에 수렴하겠지. 얘 0에 수렴해요. 얘도 0에 수렴하고 얘도 0에 수렴해요. 그럼 결국은 2 플러스 0분의 0 플러스 0에 수렴하는 거니까 정답은 0에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됐니? 아니면 그냥 감각적으로 x분의 1 근데 x가 무한히 커져요. 그럼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러다 보면 0.1, 0.01, 0.001, 0.000, 0.000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결국 0에 수렴하겠지. 그래프 안 그려도 충분히 이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분모의 차수가 크면 분모에는 상수가 남는데 분자는 무조건 0이 되는 거구나. 분모는 0이 아닌 상수가 남는데 분자는 0인 상수만 남기 때문에 무조건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자, 근데 보세요. 1번 같은 경우는 같은 차수야. 같은 차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 마이너스 2분의 2x제곱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얘를 x제곱을 한번 나눠봅시다. 여기 x제곱, 얘 x제곱, 얘 x제곱, 얘 x제곱, 얘 x제곱
나누다 보니까 리미트 x가 그냥 무한대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약분하면 3이 남고 얘는 x제곱분의 2니까 0의 수렴한다고 그랬죠. 얘는 2가 남고 얘는 0의 수렴, 얘도 분모의 차수가 큰 극한값이니까 0의 수렴. 그럼 남는 거는 3분의 2라는 상수에 수렴하는 거니까 3분의 2의 극한값을 갖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3분의 2의 극한값을 가져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얼핏 얘기했을 때 분모와 분자의 최고창이 많이 서로 같으면 그 딴 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극한값이 0이 될 놈들이니까 굳이 안 쓰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최고창의 개수는 그대로 남아서 그 개수의 그 분수값의 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과 같아진다는 것이에요. 뭐 그렇게 이제 따지다 보니까 선생님 그럼 얘는 3분의 2의 수렴, 얘는 0의 수렴, 얘는 분자가 더 크잖아. 아까랑 반대 구조예요. 분자와 기하가 급수적으로 커지고 분모는 반대로 완만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은 점점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됐니?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얘 잘 봐.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난다. x가 무한대로 와요. 그러면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1, 무한대. 그럼 얘도 무한대. 근데 밑에 그 2차인데? 근데 루트가 있네. 위는 1차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차수만 비교하면 돼. 차수만. 원래 정확한 식은, 수학적 식은 이거예요. 루트 1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얘를 뭐로 나누는 거죠? 분모의 최고창인 루트 x제곱 나누는 겁니다. 루트 x제곱으로. 얘 루트 x제곱으로, 얘 루트 x제곱. 그럼 얘는 뭐가 남나요? 그러니까 리미트가 분배됐다고 치고, 분배되면. 리미트, 루트 이렇게 모을 수 있잖아. x제곱분의 1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분의 x죠. 쓰다 보니까 얘는 약분되고 뭐 남죠? 얘는 0의 수렴, 얘는 1의 수렴이지. 1, 마이너스 얘는 0의 수렴. 얘는 루트 x제곱은 x잖아. 그렇죠? x잖아요.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니까 제곱루트 벗겨주고 x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x는 x니까 1이겠네?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풀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 정도 간단한 문제들은 분모에 x제곱이 있는데 걔가 루트가 있네? 그럼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뭐가 나와요? x가 나오겠지. 최고창이 아닌 것들은 그냥 지우세요. 어차피 헷갈리면 지워버려요. 그럼 결론은 느낌은 약간 이것만 남았다고 보면 돼. 느낌은 루트 x 제곱분의 x만 남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루트 x 제곱은 x잖아. 이건 양수값일 테니까. 그럼 제곱루트 지워지고 양수가 바깥으로 나오면 x분의 x 값은 1의 극한값을 갖는 거죠. 그럼 얘도 그래. 얘도. 어차피 얘는 x, 얘는 x제곱인데 루트가 있네? 이런 것들은 어차피 x제곱보다 차수가 떨어지잖아. 미리 지워. 헷갈리지 않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제곱분의 4x.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잘못하면 큰일 나. 선생님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4x 약분하면 x분의 4x니까 4. 이름 맞아 틀려. 이건 틀리는 거야. 어떻게 되죠, 선생님? 이런 경우는 치환하는 게 좋아. 아까 말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헷갈려. 물론 감각적으로 숫자를 부호를 잘 조절해서 풀면 되긴 하겠지만 순간순간 헷갈리니까 이런 것들도 치환하는 게 좋아요. x를 마이너스 x를 t라고 둡시다. 만약 그렇게 둔다면 그럼 마이너스 x를 t라고 두게 되면 x는 마이너스 t가 되겠죠. 됐니?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뭘로 바뀌나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에 마이너스 곱하면 t는 무한대로 가겠지. 의식을 바꿨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말을 t가 무한대로 간다로 바꿨습니다. 라는 거고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쓴다.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t 됐나요?
그리고 아까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차수가 제일 높은 거 빼놓고는 그냥 지워라.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뭘로 나오나요? t로 나오겠죠? 어차피 이건 t값이 양수잖아. 무한대로 커진다는 얘기는, 무한히 커진다는 얘기는 양의 방향으로 무한히 커지는 거니까 양수. 그럼 제곱수 지어지고 t가 바깥으로 나오겠네요. 근데 분자는 마이너스 4t가 있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4. 극한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치환하지 않고 약간 두어,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부호를 반대로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뭐 이해를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순간 착각해서 이상한 짓 하니까 이렇게 치환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무한대 마이너스, 이게 어렵진 않은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과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 0꼴인데 이걸 지금 여러분 시험 상담을 해야 돼서 시간이 없네. 더 안 하기도 좀 애매하고 참 진짜 애매하다. 까지 합시다. 시험 상담 못하고 또 뒤에 있는 학생들이 또 오기 때문에 아 근데 뭐 얼마 안 남았는데 한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 시간 너무 애매하네.